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11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볼 내용은 이제 공정관리 지금 수업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여유 계산, 여유의 산정에 대해서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 일정 계산에 대해서 봤고, 자, 그 일정을 통해서, 자, 각 공기 중간에 어떤 여유가 있고,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음 시간 넘겨보면, 자, 그래서 여유 산정에 대한 이제 용어의 정의랑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여유의 산정. 여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플로트라고 똑같은 용어죠. 저 플로트를 우리가 이제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를 플로트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네트워크상에서 작업이 가지는 일정상의 여유를 플로트라고 한다라고 일단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트의 종류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여유가 있고, 우리가 전체 여유라고 해서 토탈 플로트, 그래서 약자로는 TF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유여유, 그리고 약자로는 프리 플로트 해가지고 FF라고 하고, 그리고 종속 여유 또는 디펜던트 여유, 뭐 어떤 다른 거에 이제 관계가 되는 그런 여유라는 뜻이죠. 자, 이런 여유를 디펜던트 플로트라 해가지고 DF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자, 용어에 대한 것들의 그 내용을 좀 뒤에도 나와 있지만, 요 지금 표에서 한번 살펴보면, 자, 전체 여유라고 하는 거는, 자, 생각을 해보면, 자, 용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가장 빠른 개시 시간에 시작하고, 그리고 가장 늦은 종료 시간에 완료할 때, 자, 이때는, 우리가 CP에 해당되는 거죠, CP. 처음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가장 긴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늦은 시간을 종료할 때, 즉 전체 공정 안에서 그냥 생기는 여유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공사기간 전체에서 어떤 중간에 뭐 여유가 없는 공정들도 있고 여유가 있는 공정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경로상. 여유가 있는 공정 경로상에 전체 여유가 얼마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리고 자유여유라고 하는 거는 FF라고 표기하는 자유여유는, 자, 가장 빠른 개시 시간에 작업을 시작하고, 그죠? 우리가, 작업을 좀 늦게 여유가 있는 공정 같은 경우는 작업을 늦게 시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작 안 하고, 가장 빠른 개시 시간에 작업을 시작하고, 후속 작업도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빨리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공사를 최대한, 뭐 여유가 있던 공정이든 여유가 없던 공정이든 간에, 어쨌든 무조건 빨리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빨리 했으면은, 빨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여유가 있더라. 이제 그 부분은 빨리 시작 안 했다고 한다면, 그걸 내가 쓸 수 있는 여유가 되겠죠. 그 여유가 자유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용어상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리고 DF는, 자, 이것들이 지금 내가 쉬어버리면 다음에는 못 쉬고, 또 반대로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하면 다음에 쉴 수 있는, 뭐 그런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로상에서 여유가 있는 공정 안에서 이 DF는 내가 언제 내가 쉬냐에 따라서 그게, 앞에서 영향을 주냐, 뒤에서 영향을 주냐라는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거를 그냥 DF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좀 어렵지만, 실제로 우리 그 네트워크 공정표상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상당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네트워크 공정표상에서 본다면, 자, 전체 여유는, 자, 그 작업의 여유, 그 작업의 LFT에서, 즉, 그 작업이라고 하면 B 작업 한번 볼까요? 자, B 작업의 LFT에서, 자, 위겠죠. LFT는 우리가 전진 계산, 역진 계산할 때 우리가 쓰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리고 그 작업에, 바로 B 작업의 EFT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위에서 아래를 뺀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그게 전체 여유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자유여유는 그 후속 작업이 EST죠. 예를 들면 B 작업의 후속 작업은 E나 C가 되겠죠. 자, B의 후속 작업이 E나 C의 EST. 자, EST에서 그 작업의 EFT를 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드를 중심으로 EST에서 EFT를 뺀 거가 전체 여유.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제. 그리고 DF는 전체 여유에서 전체 여유에서 자유여유를 뺀 게 DF죠. 결국에는 자유여유 더하기 디펜던스 여유는 전체 여유가 되는 거죠. 그 전체 여유 안에서 자유여유가 아닌 부분들은 다 종속 여유가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숫자로 보면 훨씬 더 쉽게 좀 배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숫자로 데이터 한다면, 자, 아까 했던 것처럼 뒷장에 보면, 그래서 7에서 4를 뺀 거, 7에서 4를 뺀 게 전체 여유에 해당되는 거. B 작업의 전체 여유고, 그리고, 그리고 자유여유는 5에서 4를 뺀 거죠. 뒤에서 뺀 거. 하루죠.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B 작업의 자유여유는 하루라는 뜻이 하루. B 작업의 자유여유는 하루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루는 내가 먼저 쓸 수도 있고, 자유여유니까 먼저 하루 쉬고 4일 일해도 되고, 4일 일하고 뭐 마지막에 하루 쉬어도 되고,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이틀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스케줄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5에서 4일 뺀 시간.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5일째 와서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오는 게 5일이고 이렇게 오는 게 4일이니까 B 작업에서는 어쨌든 하루에 자유여유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전체 여유는 여기서 요것도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개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여기 설명을 들으면, 자, 7에서 4를 뺀 거죠. 3일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상황, 여기 B 작업에서는 여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로 왔다가 전진 계산하고, 역진 계산하면서 왔을 때 그 숫자의 차이가 있죠. 그게 바로 7이죠, 7. 전진 계산해서 왔다가, 역진 계산으로 왔을 때에 더한 다음에 최대값을 더하고 최소값을 빼면서 이렇게 오는 게 이 숫자의 차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차이가 결국에는 여유가 되는 거죠. 내가 저쪽 CP까지 갔다가 전진 계산해서, 역진 계산해서 왔을 때의 숫자의 차이. 그거는 결국에는 어떤 여유가 될 텐데, 그거는 전체 여유가 전체 공정 안에서의 이 B 공정이 차지하는 여유가 돼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나중에 지금 내가 쉬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못 쉬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을 거고, 여유가 CP가 아닌 그런 다른 경로에서 여유는 이렇게 분산되어 있잖아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일했다고 한다면 지금 쉴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쉬어버리면 나중에 못 쉬는 그런 여유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상관관계가 있는 거지만 어쨌든 전체 공사 안에서 여기가 3일이 전체 여유라면 어딘가에 전체 지금 18일과 13일의 전체 여유 기간이 5일이라고 치면, 자, 5일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CP에서 오는 게 18일이고, CP가 아닌 곳에서 가는 게 13일이라고 한다면, 5일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토탈.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3일을 쉬어버리면, 나중에서 이틀을 쉴 수 있는 거죠, 어딘가에서.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3일을 쉬지 않고, 하루도 안 쉬었다고 했다. 그러면 어딘가에서 이틀이나 3일을 나눠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이제 동성 여유다. 근데 여러분들 그 개념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 이 공정표를 보고 요걸 찾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자, 이 공정표를 보고 찾을 수 있는 거는 토탈 여유랑 디펜던스 여유는 그냥 빼기가 쉽죠. 그냥 아래 거 뒤에 거고 뒤에서 아래 거 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개념적인 건 이렇게 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공정표를 보고 우리 여유를 찾는 건 쉽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정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유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여유를 찾아낼 수는 있죠. 공정표를 보고. 자, 그런 내용들이 이 공정표 안에 그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다는 것들을 파악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요 공정표 내용을, 지금 용어에 대한 내용들을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 여유, 아까 했던 전체 여유, 토탈 플로트는 아까 봤던 내용이죠. 가장 빠른 시간하고 가장 늦은 시간 생긴 여유 시간이고. 자, 그 의미는 이런 의미랑도 같은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말로 만약 표현하는 게 더 헷갈려요, 사실. 말로 보면 프로젝트의 완료를 지연시키지 않고 하나의 작업이 완료할 때가 생기는 여유 시간. 그죠? 잘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죠. 아까 그 B라는 작업에서 전체의 완료를 지연시키지 않고 하나의 작업을 완료할 때 생기는 여유 시간인 거지, 결국에는. 그러니까 요 의미보다는 어떻게 보면 요 의미가 더 이 공정표에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가만히 내용을 생각해보면. 자, 그리고 가장 빠른 EFT 시작하고 가장 늦은 FT 시작해도 생기는 여유 시간. 이거죠. 그래서 가장 빠른 EST 시작하고 이거죠. 전체 이거죠. 이거. 그리고 가장 늦은 EFT로 완료했을 때 또 생기는 여유 시간.
해당되는. 그래서 요 말로 표현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의미를 좀 보면 되고, 그거를 이제 이 공정표상에서 찾는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다는 거. 말이 헷갈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식으로 보면은 뭐 그 작업의 LFT에서 그 작업의 LFT에서 그 작업의 EFT를 뺀 거, 자, 그게 전체 여유에 해당되고, 결국에 요 그 작업의 LFT는 그 작업의 그 작업의 LFT는 EFT, 그죠? EFT라고 하는 거, 그 작업의 LFT, EFT를 뺀 거니까, 이 EFT는 그 작업의 EST에서, 즉 0에서 소요시간 4를 더한 거잖아요. 0 더하기 4가 4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7에서 0 더하기 4를 뺀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나 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이 내용은 또 LST에서 결국에는 그게 LST에도 맞는 거죠. 이 LST에서 EST를 뺀 거, 3 빼기 0을 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의미인 거고. 그래서 약간 헷갈리지만 이런 식으로도 문제상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용도 좀 이해를 해주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그래서 전체 여유 의미죠. 그래서 전체 여유 안에는 프리 여유 하루랑 어딘가에 디펜던스 여유 두 개가 섞여져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틀은 뒤에서 뭐 쉬거나 또는 뭐 하는 거 뒤에 작업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그런 여유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말로는 좀 어려워도 문제를 푸는 건 쉽다. 여기 여러분들이 몇 시간을 해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말로 이렇게 표현된 것들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문제는 좀 쉽게 풀 수 있는 게 이 공정표의 특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여유도 뭐 마찬가지죠. 자, 자유여유도 프리플로트 한번 읽어보면, 가장 빠른 개인시간 작업하고 시작하고, 후속 작업도 가장 빠르게 시작해도 존재하는 여유 시간. 그래서 어떤 작업이 주어진 시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프로토타입 때 지연시키지 않으며, 후속 작업도 개시도 지연시키지 않느냐. 후속 작업의 개시도, 후속 작업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자유여유는 내 후속 작업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후속 작업에서 쉬면은 내가 못 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쉬던 말던 후속 작업도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개시 시간을 할 수 있는 여유. 그게 지금 내 작업에서 할 수 있는 그 여유 시간인 거죠. 그게 바로 프리플로트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요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더 쉬울 수 있을 거예요. 요 공정표를 보면은. 자, 그리고 작업을 EST로 시작한 다음, 그 후속 작업이면 이게 후속 작업, EST를 시작한, EST가 아니라, EST로 시작한 다음, 후속 작업도, 얘도 EST로 바로 시작하고, 얘도 바로 시작했을 때 생기는 여유죠. 하루. 그러니까 얘가 뭐 하루 만에 늦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얘도 빨리 시작하고, 얘도 빨리 시작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더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 프리플로트는 이 후속 작업의 개시 시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시. 자, 그 내용이고,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문제를 풀 때는 후속 작업 EST에서 그 작업의 EFT를 빼면, 뒤에서 앞에 뺀다. 5에서 4를 빼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되고, 자, 다음 장에 넘어가면 이제 종속 여유죠. 자, 종속 여유는 결국에는 종속 여부, 후속 작업의 전체 여유에 영향을 주는 여유 시간. 즉, 후속 작업의 전체 여유. 내가 지금 뭐고 쉬거나 안 했을 때, 그 뒤에 있는 후속 작업의 전체 여유에 영향을 주는 여유 시간. 좀 이해가 안 됐으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DF는 결국 종속 여유는 결국에는 전체 여유에서 그 작업의 자유여유를 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체 여유가 만약에 3일이다. B 작업의 전체 여유가 이제 3일이라고 치면, 자, 여기서의 7 빼기 4니까 3이 되는 거죠. 여기서 자유여유는 5 빼기 4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여유는 자유여유 플러스 DF. 이틀이죠, 이틀. 1 더하기 2가 3일이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디펜던스 1은 종속되는 여유다. 뒤에서 어딘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이틀이 해당된다. 뭐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자, 자, 근데 CP의 특성이 있어요. CP는 지금 빨간, 굵은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CP인데, 자, CP는 자유 여유도 없고, 당연히 전체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종속 여유도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유 여유랑 종속 여유가 다 0인 지점이에요. 즉, 이 얘기는, CP에서는, 즉, 주 공정에서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쉬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쉬어버리면, 전체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공정은 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공정 관리를 할 때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CP인 이유가 이 CP에 있는 공기가 뭐 줄어들고 늘어지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CP의 특성은 여유가 없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경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잠깐 좀 쉬었다가 잠깐 끊었다가 문제를 요 뒤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